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가 덮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위기가 닥쳤는지, 앞으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마이너스 12.06%. 코스피 지수가 단 하루 만에 기록한 정말 믿기 힘든 하락률이죠. 우리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렸던 상승분을 그야말로 한순간에 날려버린 역사적인 폭락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바로 그 시각 환율은 1,500원 선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이게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깨진 심리적 방어선이었어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시장 참여자들이 느꼈을 그 엄청난 공포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일이 불과 이틀 사이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감이 정말 아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3월 3일에 7% 넘게 폭락하면서 시작하더니 바로 다음날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의 거래를 아예 멈춰버리는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터져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브레이크 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닉이 시장을 덮친 걸까요? 이 거대한 붕괴라는 현상에서 이제 그 뿌리가 되는 원인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방화쇠를 당긴 건 저 멀리 중동에서 터진 전면전이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연합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충돌로 번진 거죠.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란이 어떤 카드를 꺼내냐면요. 세계 교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까지 밀어 올리겠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겠다는 사실상의 경제전쟁 선전포고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터졌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흔들렸을까? 바로 우리 경제가 가진 세 가지의 구조적인 약점, 이른바 트리플 취약점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약점은 에너지입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무려 7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의 대부분이 지금 봉쇄된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 말 그대로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선 거죠. 이 충격은요, 우리 경제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방금 보신 에너지, 원유 70%, LNG 30%의 공급망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습니다. 둘째, 수출. 원래도 불어냈던 미국의 관세 문제가 유가 폭등이랑 만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마지막, 안보.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쏠리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수출 문제는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자동차나 부품 같은 우리 주력 상품의 25%짜리 미국 관세 폭탄이 예고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이 말하자면 그 위협의 안전핀을 그냥 확 뽑아버린 셈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위기의 현주소를 살펴본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수, 역시나 전쟁이 얼마나 갈 거냐 이겁니다. 시나리오는 완전히 갈려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 전쟁이 마무리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겠죠. 반대로 분쟁이 길어지면요, 이건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다시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가치를 아예 새로 평가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충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변수는요, 이게 좀 의외의 곳에서 튀어나옵니다. 바로 AI와 에너지의 관계예요. 차트 한번 보시죠. AI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2030년까지 2배 넘게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핵심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곧 AI의 투자 비용이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을 이끌던 그 AI 성장 스토리가 이제는 이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들을 조합해 보면요, 우리 앞에는 이렇게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고 미국 정책도 우리한테 유리하면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반면에 최악은 뭐냐? 전쟁은 길어지는데 미국이 관세 장벽까지 높이는 겁니다. 에너지, 수출, 규제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덮치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번 쇼크는 그냥 지수가 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아주 아프게 확인시켜주는 구조적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입니다. 구조적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잠깐의 공포 심리를 넘어서요. 한 경제가 뿌리 깊게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무역, 안보라는 기둥들이 과연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하는 외부 충격.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험대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은 사실 명확합니다.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생존입니다. 무리한 빚은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어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꾸준히 돈을 버는 자산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단계고요. 그리고 이 두 단계를 거쳐서 단단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에너지 안보나 차세대 AI 인프라 같은 장기적인 기회를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어쩌면 진짜 위험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 그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폭풍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아닐까요?